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퍼기어의 모델링 및 2D 도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작도할 기어의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러한 도면을 해석하기 전에 규격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규격에는 기어 형상에 대한 규격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요목표면 덩그러니 있습니다. 실제 기어 도면은 명시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왜 공단에서는 그러한 것은 생략을 해버리고 요목표만 제공을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규격이라는 것은 암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격이라는 것은 이러한 규격을 우리가 찾아서 도면에 적용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암기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고 또한 채점자의 채점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규격이 없는 부분은 원래는 채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맞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크게 기어 같은 경우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규격에는 요목표만 주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요목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요목표는 지금 각가지 기어에 대한 것에 요목표가 다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헬리컬도 내려면은 낼 수도 있겠지만은 여태까지 헬리컬 기어라든지 베벨이나 웜 기어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레크 같은 경우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그대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모로 표시된 부분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값을 넣어서 작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규격에는 이것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KS 규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SB 1414에는 일반용 스퍼기어의 모양 및 치수라는 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규격을 만들었나 보군요. 보시면 이러한 이 너비에 대한 규격도 모듈에 따라서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호칭 방법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의 호칭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를 하며 먼저 규격이 가장 앞에 나오고 그 다음은 기어에 대한 종류, 모듈, 입수, 이 너비, 구멍 지름은 축지름과 같은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기어의 종류에는 다음에 6가지가 있고 5A형부터 1C형까지 이렇게 6가지 종류의 기어가 있습니다.
주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아마 이 OA형일 것입니다. 따라서 별로 2D 도면에 작동할 것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시험에서 가장 쉽게 2D 도면을 작동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목표라는 것을 따로 작도를 해줘야 되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형상만 제도하는 걸로 따지면 기어가 가장 쉽습니다. 물론 3D 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어 이빨을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차피 그것도 자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어 같은 경우는 모델링도 그렇게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고, 이러한 일시형 같은 경우는 이번 영상에서 작도할 형상인데 이러한 림이 있는 형상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오늘 작도할 도면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러한 규격은 검색창에 KS 규격 열람이라고 치시면은 무료로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 기어에 대한 치수에 대한 값들이 다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작도를 하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공단에서는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로재해서 해주시면 되고, 어차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기어의 이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치수만 정확하게 작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기어에 대한 규격은 이 KSB 1414 말고도 KSB 0002에도 이러한 스퍼기어에 대한 규격이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러한 기아공차에 대한 것과, 물론 기아공차도 어차피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항상 이 축 부분에 데이텀을 잡고 이 면은 온 흔들림을 주시면 되고, 이 기어 이빨 부분은 흔들림 공차를 주시면 됩니다. 이 값들은 따로 규격에 명시를 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의 값을, 시험에서는 임의의 값을 주시면 되고, 실제 이 기아 공차에 대한 것은 모델링 영상이 어느 정도 끝나면 기계 제도에 대한 영상을 할 때 기아 공차라든지 이러한 표면 거칠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번 영상에서 작도할 기어에는 여기 보시면 숫자로 표시된 표면 거칠기는 산술 평균 거칠기를 의미하며, 이때 이 3점이라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X라는 문자로 표기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숫자가 작아질수록 거칠기 값이 더 정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Y를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어에 대한 형상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여기 보시면 선의 사용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봉우리 원이라는 것은 이끝원을 의미하며, 이끝원은 굵은 실선으로 도시를 합니다. 피치원은 1.3선, 가는 1.3선, 이 골원은 이끝원이 아니고 입뿌리원이고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하는데, 축의 직각 방향인 방향에서 본 그림을 단면으로 도시할 때에는 굵은 실선으로 표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고 하면,
보시면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선의 굵기와 이러한 외형선에 대한 선의 굵기가 다른데, 이 부분이 앞서 읽어본 피치 1에 대한 것이고 1.3선이라는 것은 결국 중심선을 의미하게 되며,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어차피 이러한 것은 외형선은 외형선의 굵기로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이 단면을 했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외형선과 똑같은 굵기로 하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본 기어를 작도할 때는 이 부분이 가는 실선으로 한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면 거칠기 같은 경우도 가장 좌측에 명시된 것은 도면에 표기를 하지를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지금 이 기호 같은 경우는 원래 기계 가공을 하지 않는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에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만일 이 부분에 이 X라는 거칠기가 왔다면 도면에는 X라는 거칠기 기호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역표도 지금 이 부분은 공단 규격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것 그대로 작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수는 뭐 여기 10mm, 8mm, 70 이렇게 주어졌는데, 연습할 때 한번 작도를 한번 해보시고 가장 적절한 형상으로 치수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연습을 해서 암기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림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이 기어 같은 경우는 원 소재가 주물로 제작을 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도면에 대한 것은 크게 더 이상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인벤토로 넘어가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링을 하기 전에 시험에서는 항상 모듈과 입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어 모델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해왔던 standard.ipt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standard.iem, 즉 조립품이라고 된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조립품에서 리본 메뉴의 설계 탭으로 가시면 스퍼기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저장을 하면 이러한 스퍼기어 구성 요소 생성기라고 뜨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부분은 압력각은 20도로 되어 있고, 나선 각도는 우리가 헬리컬 기어를 만일에 작성을 한다면 이 부분에 그 각도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설계 안내에서는 뭐 여러가지 모드들이 있는데 중심 거리로 두시고, 어차피 원래 기어는 2개 이상의 기어가 맞물리는 것이라서 항상 2개가 작성이 되지만, 어차피 시험에서는 하나만 제대로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유의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 항상 다른 부분을 크게 작성을 하셔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기어 B에 값을 넣어주면 톱니수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끝 높이의 이러한 수치들은 이 수치를 모듈에다가 곱한다는 의미가 되며, 어차피 이 부분은
이 부분의 수치를 바꿔서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길이를 의미하는데, 이 부분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자로 재서 그 길이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안 해줘도 되지만 똑같이 하고 싶다 하면 마찬가지 이 나비를 주시면 되고, 물론 실제 기어 같은 경우라면 약간 두 번째 큰 기어가 이 나비도 조금 크게 설계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아무 때나 클릭을 하고 기어가 자동으로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형에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들어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기에서 앞서 작성된 기어를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기어를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따로 뜨게 되고, 물론 아까 이 부분에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기어 같은 경우라면 여기서 키홈만 여러분들이 작도를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한 도면은 이러한 림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치수가 표시가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로 이 두 부분에 대한 직선 거리를 재서 치수를 표시를 해 두시고, 이렇게 못따기 된 부분도 이 직선을 쭉 그어서 여기 만나는 부분에 대한 치수를 자로 재서 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형상 같은 경우는 전체 16에서 6mm이기 때문에 일단 5mm씩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것을 작성한 다음에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의 지름이 30이고 이 부분은 66이고 5mm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를 이 면을 잡으시고 원을 돌출 명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차집합을 선택한 다음에 5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작업 평면을 이렇게 중간 평면을 하나 작성을 한 다음에 대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은 가시성을 체크를 해제를 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림 형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이니까) 일단은 라인으로 치수가 16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8로 주시고 밑에는 9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을 미러로 작성을 한 다음에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축은 이 중심점을 찍고 개수는 4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 림을 이 부분을 작성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뺄 것이기 때문에 중심점 홀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 명령을 누르고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이 삭제가 아니고 돌출로 없어지게 되었고 이 부분을 다시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피처를 선택하고 회전축은 이런 원통 아무데나 찍으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개수를 4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림이 작성이 되었고, 이제 키홈만 여러분들이 규격을 보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키홈도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홈 같은 경우는 도면에 보면은 이 폭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중심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반지름을 재면 폭을 알 수 있습니다. 평행키 같은 경우는 활동형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형에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심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재면 이 반지름 값을 알 수 있고, 그 반지름의 2배가 이 폭 B 값이 되게 됩니다. 지금 도면에서는 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B에 대한 것이 각각 하나만 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찾고 할 거 하고 그럴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며, 이때 구멍 같은 경우는 치수가 T2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6에 대한 치수가 2.8이 나와 있고 2D 도면에는 이러한 허용차를 적용을 해주시고, 마찬가지 이 폭에 대한 공차값만 명시를 해주시면 키는 특별히 신경 쓰실 것은 없습니다. 일단 2.8이 나왔으니까 (2D) 스케치를 이 면을 잡고 일단 축지름에 대한 것도 18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2.8이 이 치수를 이 축 반지름 더하기 아까 2.8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9 더하기 2.8을 해 주시고, 이 폭은 6을 주신 다음에 일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돌출 명령을 누르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 빼기로 전체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키홈이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못깎기와 이 기어 치면에 대한 못따기만 해주시면 모델링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못깎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깎기는 저번에 편신 구동장치를 할 때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먼저 목깎이를 할 때는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모서리 면부터 먼저 줘야 합니다. 현재 치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지름 값은 3으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클릭하면 왜 그렇게 이 모서리부터 주냐 하면은 다음에 줄 때 이렇게 한 번에 잡히게 되고 한 번에 잡히는 이점이 있을 뿐더러 조금 형상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의 형상이 못따기로 인한 형상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모서리부터 목깎이는 먼저 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만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지름 값이 크게 되면 이 부분에 보시면 필렛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지름 값이 맞지 않거나 순서가 다르게 되면 형상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목깎이를 하실 때는 순서에 유념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혼합이 생기는 걸로 봐서는 반지름 값을 작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이상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목깎이까지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간섭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모서리를 먼저 3으로 한번 줘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맞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앞에서는 이 부분의 돌출량을 제가 아까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길이는 22이므로 각각의 양들을 계산을 해서 돌출을 더 시켜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을 시험에서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잘 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키 부분에 대한 못따기를 해주시고, 지금 이 키 부분에는 못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축 부분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키 부분, 키가 아니고 기어 이빨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못따기를 해주신 다음에, 물론 하나만 해주신 다음에 이 원형 패턴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래 원칙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반지름도 넣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시간이 남으시면 하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굳이 그것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어 모델링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이 도면을 standard.idw를 클릭한 다음에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도면을 바로 정면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CAD를 사용을 해서 2D 도면을 작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작성은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어 제도는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입거던에 대한 정보와 이 피치원에 대한 것들은 계산으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도면을 작도를 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림에 대한 치수도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스케치를 직사각형을 작성을 해 주시고, 브레이크 아웃을 이용해서 단면도로 작성을 한 다음에 오토캐드로 넘겨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인벤터만으로 하시려면은 시간이 더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토캐드도 기본적인 명령어들과 사용 방법은 익혀 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러한 식으로 이제 CAD로 넘기셔서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